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벌어진 갑질과 욕설 논란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자 개선은커녕 제보자 색출과 대량 해고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신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수질 때문인지 독성 물질 때문인지 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상인 육선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만 오래가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 종합시장. 지난해 5월 오랫동안 방치됐던 빈 점포 24곳에 청년 상인 먹거리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돈가스와 국밥, 바닷가재까지 여러 세대가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메뉴에 손님들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으로 임대료 등의 경제적 부담과 메뉴 개발 같은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넘겼습니다. 주변 여건 자체가 아파트 단지도 많고 기본적으로 왕래하는 인구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알려진 것 같아요. 기존 상인들도 청년 상인 점포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밤에는 아주 컴컴하고 하던 곳이 지금은 12시까지 불도 훤히 밝히고 시장 차원에서도 아주 전과 다르게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모두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10개의 청년 상인 점포가 문을 연 경산의 한 시장은 남은 청년 점포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영주, 구미 등 다른 경북 지역 시장에 조성된 청년 점포 절반 이상이 폐업했고 대구 지역 시장 2곳 가운데 한 곳은 절반가량, 또 한 곳은 2개 점포가 폐업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집중된 사업과 지원 형태가 경험이 부족한 청년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기까지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존 상인들과의 조화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상인들이 뭔가 폐쇄성에 따라서는 또 청년들은 충분한 어떤 창업에 대한 준비에 미흡, 짧은 기간 내의 사업단 운영으로 인해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청년 취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도 어렵습니다만 앞서 봤듯이 전통시장에서 청년 상인을 키우는 건 역시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네. 전통시장에서 청년 상인을 육성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이제 청년 일자리도 늘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가운데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청년 상인 창업은 개별 점포 형태, 청년몰은 20개 안팎의 점포가 일정 구역 안에 청년 시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청년 상인 창업 지원은 국비와 지자체 지원으로 1인당 최대 4천만 원, 청년몰은 자부담 10%를 더해서 시장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창업 전 컨설팅이나 마케팅, 교육,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도 일부 지원됩니다. 올해도 전통시장 관련 청년 사업이 전국적으로 190억 원 이상 투입되고요. 대구에서도 2곳의 시장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앞서 취재한 걸 보면 청년 창업 10곳 가운데 한 곳만 살아남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요. 지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전통시장의 임대료도 싼 편인데 그다음 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전통시장에서 창업한 청년 상인 3명 중 1명이 2년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만난 청년 상인들은 영업에 열의도 있고 또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전통시장이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조금 열악한 게 아쉽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배달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청년 상인이나 청년몰을 추진하는 사업단이 창업 전부터 있다가 사업 기간이 지나면 해체돼 버리는 것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처음하는 청년들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시작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작한 뒤에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 가느냐, 그게 더 관건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폐업이 잇따르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올해부터 그 청년 상인 사후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해서 단지 창업 건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전통시장의 환경과 분위기를 미리 겪어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청년 상인 인턴 제도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회성의 어떤 지원이 아니라 단계별 지원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단계별 지원을 하되 그 청년들이 단순하게 수동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인 입장에서 어떤 단계별 지원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직접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에서 정착하고 일하고 느끼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먼 미래에는 그 친구들이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작은 예산만 지원해도 충분히 그 세대 교체라는 새로운 부분과 도시 활성화의 새로운 어떤 열쇠는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청년 실업률은 높고 각종 통계가 암울합니다만 청년 상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모든 상인들이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보다 더 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벌어진 갑질과 욕설 논란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자 제보자 색출 작업과 대량 해고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윤영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국감장에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의 실제 운영자인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배모 상금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한 욕설이 공개됐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해서 가진 욕설과 비하, 고성, 갑질을 일삼는다라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녹취록까지도 저에게 제공을 해왔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직원들의 고용 승계도 약속했습니다. 운영평가 부분이나 또 고용 승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모 형식을 통해서 다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감사가 시작되자 회사 측은 갑질당하고 욕설을 들은 직원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부회장이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욕먹을 짓을 했다고 자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명을 거부하자 사소한 문제들을 트집잡아 다른 사유서를 받기에 이릅니다.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일지를 매일매일 저희가 여러 종류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업무 일지를 출력해서 이렇게 편철을 해놓지 않은 날짜가 하루가 있는 거죠. 이 날짜가 빠졌네. 사유서 제출해. 또한 당시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과도한 업무까지 지시합니다. 유물 정리를 일주일을 주고 만 건이 넘는데 그거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까지 야근을 했었어요. 대구시 감사 결과는 배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섬유산업연합회 회장에게 알려 조치하도록 하라는 사실상 면죄부만 주고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감이 끝나고 한 달 뒤 직원 4명은 결국 퇴사했고 또 다른 4명은 지난해 말 계약 만료 해지, 즉 사실상 해고당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신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해 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남구와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천 희망교에서 상동교 구간에서 붕어와 피라미 등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행정당국은 물고기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시료 분석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월성원전 4호기에서 불꽃이 발생했다가 운전원이 진화했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어제 오후 2시 48분쯤 월성원전 4호기에 감속제 상층 기체계통에 산소를 보충하던 중 산소 용기에 부착된 압력 조절 밸브에서 불꽃이 발생해 운전원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꽃은 플라스틱 재질의 조절 손잡이가 불에 타면서 발생한 것으로 발전소 운전과는 무관하며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에 한 자원재생 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119 소방대원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는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아진상가 통로 쪽 노점 한 곳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4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 등의 원인으로 전기포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 찾기에 대대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고자는 모두 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22%인 1,200여 명이 숨졌고 대구에서는 피해 신고를 한 270여 명 가운데 45명이 사망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350만에서 500만 명이고 이 중 10%가량인 3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휘마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용안면 운살리 주민 1동 60만 원, 성주 수토 건축사 사무소 100만 원, 여현동시 100만 원, 성주군 월항 농협 임직원 1동 10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효진농장 이달효 씨 100만 원, 주식회사 정한 그린테크 100만 원, 동산의료원 및 사단법인 선교복지회 500만 원, 대구광역시청 직원 1동 173만 2,780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오늘 포항 테크노파크 내 임시청사로 이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임시청사에는 동해안 전략사업국 어업기술센터 등 2개국 2개 사업소 산하의 동해안 정책과 원자력 정책 등 6개 부서 1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경북 환동해지역본부는 한시적으로 임시본부를 운영하다가 내년 말 흥해읍 경제자유구역의 청사가 완공되면 새 청사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선박의 시신 4구를 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송환을 위해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조선적십자위원회에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시신이 안치돼 있는 울릉의료원도 시신 인계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합동조사반은 작은 나무배를 타고 고기잡이에 나섰던 북한 어민 4명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가운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와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집계되는 자료 외에 보청기나 교복, 안경 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